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혹시 옛날 홍콩 영화를 본 적 있나요? 거기에 보면 왜 깡패들 나오는 그런 지저분한 뒷골목 있잖아요. 제가 살던 곳이 그런 동네였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셨고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처지였죠. 전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이 그런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 성적으로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불현듯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편도 티켓. 아버지가 돈이 있을 리는 없고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겨우 사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비상금 20만원. 미국에 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라는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렇게 전 학교를 자퇴하고 2005년도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제 삶의 환경이 한꺼번에 다 바뀐 거죠. 홍콩에 있을 때는 공부에 관심 없으니까 그냥 뭐 빈둥빈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했죠. 여기서 사업교육을 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생존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사업할 때 다 이게 관련이 되고 저 스스로 갇혀있던 그 틀을 깨고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어요. 그리고 홍콩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친구들과 같이 도시락 사업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9개월 만에 600군데가 넘는 식당에서 10만 건 이상의 배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을 더 성장시키고 싶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콜센터를 중심으로 고객들과 연결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기도 하고 일이 많으면 좀 지연되거나 오더가 잊혀지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한국의 그 카톡 같은 게 홍콩의 왓츠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효율성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그리고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톡방도 많아지고 그리고 점점 관리가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하게 됐죠. 그렇게 저희가 2013년 300여 명의 배송기사분들과 함께 고고벤이라는 플랫폼이 탄생하게 된 거죠. 벌써 6년 됐네요. 지금도 뭐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좀 떨어지죠. 공부도 못했고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냐고요? 뭐 다른 기술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큰 회사를 만들었냐고요? 저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합니다. 고고벤은 정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도 굉장히 잘했고요. 2017년부터는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었죠. 2019년 현재 세계적으로 7개의 나라에서 300여 도시에 800만 명의 배송기사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공 비결이 별게 아니었네요. 문제 해결이라. 네, 역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가르침이 생각이 나네요. 답은 항상 문제에 있다. 문제를 잘 봐라. 재미있게 보셨나요?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는다면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기반으로 직접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전이네요. 창업하고 싶은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 이 사업계획서는 창업 동아리 경진대 발표를 위한 것이라 진짜 창업을 위한 계획서보다는 단순화한 약식 사업계획서이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사업계획서를 함께 써보시면 앞으로 스스로 가진 아이디어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럼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목차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일 처음으로 기업 현황, 다음으로 사업 계획, 그 다음은 소요 자금 및 조달 계획, 그리고 환경 분석 및 마케팅 전략, 마지막으로 판매 및 재무 분석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하나씩 작성해 볼까요? 먼저 기업 현황을 작성해 보도록 하지요. 우와, 이 빈칸을 다 채워야 하는 거죠? 네, 겁먹지 마세요. 선생님이 하나씩 작성해 볼 테니 따라해 보세요. 외국어를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업을 창업할 거예요. 상호명은 네티입니다. 대표자는 가상의 인물인 김창업이라고 할게요. 창업 예정일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종업원 수,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음으로 소재지를 적습니다. 소유 형태는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임대로 하겠습니다. 업태는 서비스업이겠고요. 종목은 외국어입니다. 애플리케이션명은 네티, 네이버후드 티처이고요. 도메인 주소도 다음과 같이 가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페이지 완성이네요. 선생님, 업태는 어떻게 분류하는 거예요? 업태는 산업 분류표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창업 스토리를 적습니다. 창업 시점의 경우 창업 준비를 토대로 희망 사업에 대한 사업화 과정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그러나 창업 후 사업 확장 및 신기술 개발에 따른 자금 조달을 위한 사업 계획서인 경우 기업과 관련하여 회사 설립일, 자본 증감, 대표자 변경, 산업재산권 출원사항, 상훈, 신상품 개발, 기타 경영 변경 등의 주요 변동사항 등을 일자별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창업할 회사에 대한 자소서와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자의 이력을 적습니다. 이건 쉽게 작성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대표자의 이력은 왜 필요한 거죠? 대표자의 이력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으며 사업 계획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이끌어갈 만한 경험적 능력과 기업가 마인드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직도입니다. 조직도는 앞에서 배웠으니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요, 종업원 현황과 채용 계획을 쓰는 이유가 있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종업원 현황 및 고용 계획은 창업 기업의 인적 구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사용되는 것 외에 창업 기업의 경영 활동 능력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며 종업원의 구성이 원활하여 사업체의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 전략에 맞추어 채용 계획 인원을 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기업 현황을 작성했으니 다음으로는 사업 계획을 작성해 보도록 하지요. 비전은 간략하면서 진정으로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점을 기재하고 목표는 구체적이며 정량적 수치 표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의 목표를 기재하면 됩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봤는데요.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이주민들이 언어 문제로 국내 적응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 배치가 어려워 공교육의 수준별 이동 수업 진행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내용을 사업의 비전과 목표에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비전과 목적은 창업을 하게 된 배경과 해당 업종을 선정하게 된 경위를 일목요연하게 기재하며 창업 업종에 대한 창업자의 전문 지식, 정보와 관련한 노하우를 기재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처럼 창업자가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이도록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와 추진 방향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제품 개요에서는 기업이 제공할 제품, 즉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해 주면 됩니다. 명칭은 사업화 제품 또는 상품 및 서비스의 명칭을 기입하며 브랜드명이나 상표명이 있을 시 로고와 함께 기재합니다. 모델, 규격과 사양은 모델명이 있을 경우 기입하며 규격이나 사양 등은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좋습니다. 용도와 기능은 도식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하였을 때 어떠한 용도와 기능 및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되도록 어려운 용어는 피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성과 장점에는 창업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장점을 경쟁업체 및 관련 업종과 비교하여 장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기재합니다. 아주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제가 서비스하는 제품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법적 권한을 작성합니다. 만약 산업재산권 즉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나타내어 경쟁력을 강조합니다. 다음 생산 서비스 계획에서는 어떻게 생산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면 됩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는
소비자 측면, 기업적 측면,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합니다. 제가 한번 작성해 볼게요. 소비자 측면에서는 열악한 농어촌 거주 학생들의 실용 영어 회화 능력 향상, 그리고 저렴한 비용과 친숙성을 통한 글로벌화 능력 신장이라고 적을게요. 기업적 측면에서는 사업이 성공 사례로 알려져 타 지역에도 도입하여 사업 확장을 기대한다 라고 적고요.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경제적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 기초 외국어 회화 향상으로 농어민들의 국제 교류 활성화에 따른 농어업 경제력 향상이라고 작성했습니다. 어떤가요? 좋습니다. 아주 잘 작성했어요. 이번에는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성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템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많은 창업기업이 폐업에 직면하는 문제가 금전적인 요소인 자금의 확보와 정확히 소요자금을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요자금은 크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되는데, 시설자금은 창업 시 구축되는 시설이나 기자재, 더 나아가 점포의 보증금 등 유형적인 설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운전자금은 창업 후 수익이 발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종업원의 급여, 원자재 조달자금, 각종 경비 등을 의미합니다. 자금의 대출 시 대출에 따른 이자 부분들도 운전자금에 포함하여야 정확한 자금과 이익과 실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자기자금은 창업자 또는 동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자금의 출처를 중심으로 그 내역서를 만들어 기재하면 됩니다. 타인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돈의 내역서를 기재하면 됩니다. 자기자금과 타인자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자금은 현금과 동등한 가치의 재산이나 퇴직금, 부동산 매각대금, 동업자 출자금, 주주 출자금, 보유 현물 등이고, 타인자금은 정부의 정책자금,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자금을 말하는 거예요. 아, 이해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 분석 및 마케팅 전략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시장 및 경쟁사 분석은 본인의 사업을 중심으로 동일한 업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자신의 사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자신감 있는 표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창업하려는 기업이 외국어 관련 사업이니까 경쟁 상대는 시원한 스쿨, 박선생 교육, 야노드 등등의 기업들이 있겠네요.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해보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석은 앞에서 배웠던 수합 분석과 STP 전략, 4PS 전략 등을 토대로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및 재무 분석이 작성입니다. 추정 판매 계획은 일정 기간에 얼마만큼의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추정으로 각 품목별로 산출하며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하면 기간별 매출액을 산출하는 데 용이합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품목이 다르게 나타나며 작성 시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예시와 같이 품목란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판매를 위해 구입할 취급 품목을 기재하게 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게 표시됩니다. 금액란에는 산출 근거란에서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산출 근거란에는 평균 1일 소비자가 구입할 양의 금액 곱하기 1개월 동안 구입할 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손익분기점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비용의 분석을 통해 이익과 비용이 만나는 점으로 이익과 비용이 0이 되는 것으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익의 실현이 되는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 자료는 구체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익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최소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의 매출을 실현해야 하는지를 창업자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손익분기점의 특징은 매출액이 손익분기점보다 많으면 이익, 적으면 손실이 발생한다입니다. 즉, 손익분기점의 위치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낮고 낮을수록 수익성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매출액이 전혀 없으면 고정비만큼 손실이 발생한다가 특징입니다. 손익분기점 공식은 앞에서 많이 언급했으니 혼자 잘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선생님, 당연하죠. 사업추진 일정계획표는 창업기업의 경우 업종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에서부터 법인 설립 및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신청, 법인 설립 신고, 사업장 입지 선정, 임대계약 체결, 각종 인허가 신청, 자금 조달 신청, 개업 준비까지의 창업 관련 제반 사항의 추진 일정 및 기간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계획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마다 특징이 있으니 단계별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작성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봤습니다. 어떤가요? 그리 어렵지는 않죠? 하나씩 차근차근 다시 생각해보면서 사업계획서를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활동지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종업원 채용 계획서 및 조직도 그려보기입니다. 내가 만약 창업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창업하고 싶은 회사의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채용 계획표와 조직도를 만들어 보십시오입니다. 우선 저는 상호명을 2030 스타일로 해서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태는 전자상거래업이고요. 종목은 도소매업입니다. 자, 그러면 채용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채용 계획은 채용 분야에 보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직무를 한 6개 정도 정하고요. 그리고 이 직무를 하나는 디자이너, 당연히 의류 쇼핑몰이니까요. 그리고 제품 촬영, 홈페이지 관리, 제품 관리자, 그리고 마케팅 관리, 회계 관리 이렇게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에 가장 필요한 건 아마도 디자이너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촬영일 겁니다. 그리고 제품 관리자에서 3명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차 년도에 가서는 아마도 홈페이지 관리를 좀 보강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매출이 늘어난다면 제품 관리자 2명 정도를 더 추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증진을 위해서 마케팅 관리자를 1명 더 추가해서 4명 정도 더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차 년도에는 이제 디자이너, 제품 촬영 전부 다 보강이 됐으니까 가장 보강해야 될 게 아마도 마케팅과 회계 관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년도에는 2명 정도 더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3차 년도에는 이제 좀 더 규모가 더 커졌을 테니까 홈페이지 관리 1명 더 추가하고요. 제품 관리자 1명 더 추가해서 그리고 마케팅 관리 2명 추가해서 4명 정도를 더 추가하면 어떨까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봅니다. 자, 그리고 조직도를 한번 그려보면요. 우선 사장과 그리고 아마도 저는 회계관리를 사장 바로 밑에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관리가 아무래도 재무 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밑에 쇼핑몰 관리팀, 영업팀, 그리고 품질관리팀을 놓고요. 그리고 쇼핑몰 관리 밑에 디자이너, 제품 촬영, 홈페이지 관리를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업팀에는 마케팅을 놓고요. 그리고 품질관리팀 밑에는 제품관리 담당자를 두어서 아마도 지금 살펴보시면 아까 그 종업원 채용하면서 나타난 어떤 그런 영역들이 전부 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 창업을 한다면 우리 회사의 조직도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세워봤거든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런 조직도를 한번 그려보시면서 여러분의 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업원 채용계획서 및 조직도 그려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학습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업계획서는 사업 분야 및 특성에 따라 구성 내용이 다르며 기관에 따라 해당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사업계획서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표지는 사업계획서 첫 장으로 사업명, 회사명, 상표, 주소, 전화번호, 대표명, 홈페이지와 이메일, 작성일자 등 간결하게 정리된 것을 말하며 목차를 통해 세부 내용을 페이지별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요약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완성된 후 마지막에 작성하면 됩니다. 기업 현황을 작성하고 사업계획과 추정 소요 자금과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경쟁업체 분석, 스왓 분석, STP 전략, 4PS 전략 등의 환경 분석 및 마케팅 전략을 세웁니다. 다음으로 판매 및 재무 분석의 작성을 알아보고 사업 추진 일정 계획표는 창업기업의 경우 업종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에서부터 개업 준비까지의 창업 관련 제반 사항의 추진 일정 및 기간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계획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